여러분, 양자 컴퓨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뭔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미래를 바꿀 진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그 복잡한 껍질을 싹 벗겨내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질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도대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둘째, 이걸 누가 또 언제쯤 완성하게 될까요? 셋째로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볼 거고요. 넷째, 이게 성공하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결국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양자 컴퓨터,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 거대한 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양자 컴퓨팅 이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찌끈찌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요,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면 이 핵심 원리를 정말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비트는요, 그냥 딱 켜졌다 꺼졌다 하는 전등 스위치랑 똑같아요. 0 아니면 1, 둘 중 하나만 가능하죠.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라는 녀석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마치 밝기를 조절하는 디머 스위치 같아요. 완전히 켜진 상태, 완전히 꺼진 상태는 물론이고 그 사이에 있는 희미한 상태, 조금 밝은 상태, 이 모든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 동시에라는 개념,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상상도 못할 계산 능력을 갖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큐비트가 0과 1, 이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갖는 이 신기한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큐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기존 컴퓨터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힘의 원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얽힘이라는 훨씬 더 기묘하고 신비한 현상이 있어요. 한번 서로 얽힌 두 개의 큐비트는요, 뭐랄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예를 들어 지구와 화성만큼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를 딱 하고 결정하면 다른 쪽이 그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순간이동처럼요.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보고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면서 고개를 저었을까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니까 당연히 이걸 누가 먼저 현실로 만드느냐, 이걸 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겠죠. 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미래를 향한 레이스에 과연 누가 뛰어들었고 또 전문가들은 이게 언제가 될 거라고 보는지 그 서로 다른 전망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구글의 양자 AI 팀을 이끄는 총괄 책임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진짜 쓸 수 있는 응용 사례를 보게 될 겁니다. 와, 5년 아니라니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요, 바로 그 구글의 수장, CEO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순다르 피차이 CEO는 아니 그래도 최소 5년에서 10년은 더 봐야 한다고 약간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한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한술 더 뜹니다. 그는 무슨 소리냐? 실용적인 컴퓨터는 아직 15년에서 30년은 좋게 남았다고 말하면서 훨씬 더 신중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보세요. 이 분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들조차도 이 기술이 정확히 언제 우리 손에 잡힐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 완성될지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제각각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IBM, 구글,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들은 모두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2028년에서 2029년 이 시기를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드맵은 이렇게 야심차게 그려놨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정말 험난하게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그럴까요? 이 양자 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란 장벽들,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넘기 힘든 산은 바로 양자오류 보정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큐비트라는 녀석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주변에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작은 진동 같은 노이즈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서 계산을 다 망쳐버리거든요. 비유하자면 완벽하게 조용한 방음실에서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속삭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어려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큐비트는 너무나 섬세해서 외부 자극의 상태가 쉽게 깨져버리고요. 취약성. 둘째, 이런 걸 수백만 개로 늘리는 건 지금 기술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확산성. 셋째,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이걸 결 맞춤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 깜짝할 새보다도 짧아요. 그래서 마지막 항목이 진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를 수천 개나 묶어야 겨우 쓸만한 논리적 큐비트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효율이 정말 낮은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이 골치 아픈 오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게 바로 표명 코드라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많은 물리 큐비트들을 2차원 격자 모양으로 쫙 배열해서 그중 몇 개가 말썽을 부려도 전체 계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서로 감시하고 보정해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기술이 대규모 양자 컴퓨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이유. 그건 바로 그 끝에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 양자 컴퓨터는 과연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파급력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요, 수년씩 걸리던 복잡한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을 며칠 만에 끝내서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의 치료제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재료과학에서는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초전도체처럼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꿀 신소재를 원자 단위에서부터 설계해낼 수 있습니다. 또 물류나 금융, 제조 분야에서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도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최적화 문제를 단 몇 시간 만에 풀어버릴 수도 있죠. 이런 잠재력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요, 양자 컴퓨팅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장 가치가 무려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이 훌쩍 넘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이 왜 그렇게 사활을 걸고 이 경쟁에 뛰어드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서로 엇갈리는 전망과 거대한 기술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왜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는지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측을 종합해보면 미래는 대략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2030년까지는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신약 개발 같은 곳에서 첫 상업적인 성공 사례들이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까지 널리 쓰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경로가 그려지고 있는 현실인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 오느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적어도 이 기술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에게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만약에 실현된다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실현되느냐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미래라는 거죠.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던 개념이 이제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양자 도약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